오늘 세미나 주제는 크게 2시간입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대로 첫 시간은 돈 버는 대출.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한 번쯤은 대출과는 연관이 평생 됩니다. 한 번쯤 꼭 필연적으로 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람, 대출 받으면서 고려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서류 준비부터 해서 좀 구체적인 과정을 해놨고, 대출도 잘 받게 되시면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빚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여기 보신 대로 지금 4월달 준비생인데 부재가 돈 버는 대출 이렇게 얘기해놨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저희 이현 부장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처음 오셨죠? 예. 주민노사 아시는 분들 아직 뭐 회사는 다니시고 계시나요? 회사는 지금 면접 진짜 좋아하시고 뭐 대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죠? 예. 현수 주민님 지금 진짜 생각 하실 수 계시죠? 네. 뭐 아직 대출을 한 번도 대출은 받아볼 여유가 있으시니까 대출로 앞으로 이제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안 아직 안 하셨죠? 네. 결혼 생각이 있으시면 앞으로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 집 마련하기가 참 쉽지 않죠.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값이 30평 기준으로 얼마 정도 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아니요. 아직 뭐 알아보진 않으셨죠? 서울 쪽으로는 네. 살고 싶지 않아서. 아 그러세요? 지금 네. 직장이 어디시죠? 부천이요. 부천, 직장은 그 집도 네, 집도 부천이요. 부천도 그렇게 다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서울에 네. 한 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30평이 4억이 넘더라고요. 지금 전세가 2억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전세가. 근데 이걸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 한 5년 정도 한다고 계산했을 때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하셨죠? 지금요? 네. 아니, 별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정도 직장 생활 하셨어요? 이제 3년 돼가죠. 네. 신이지만 연봉은 공개하기 그렇지만 한 달에 저축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월급이 한 65는 하는 것 같은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5년 뒤에 내 집 마련 가능하죠? 5년 뒤에요? 못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뭐 부모님의 힘을 빌리든지 대출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우리가 대출 받기 전에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은행 가서 그냥 주거래 은행 가가지고 뭐 상담원한테 뭐 금리 물어보고 그냥 조건 되면 그냥 쉽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은행굿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은행굿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국의 은행에 나와 있는 대출 금리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캐피탈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6등급 이상이 되시죠? 되실 거라 믿습니다. 6등급 이하가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7등급부터는 캐피탈 쪽으로 이금융권을 이용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신용등급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카드를 또 쓰시는 분들이 연체가 뭐 한 10만 원만 있어도 그 등급이 바로 다음 날이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용등급 관리부터 해가지고 대출 받기 전에 내 신용등급이 만약 7등급이다. 그러면 한 두세 달이면 신용등급 한 등급 올리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시고 나서 대출 받기 전에 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고 다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들어볼게요. 대출 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제 뭐 부천이라고 하셨지만 집값을 알아보시면 현재 2월달 기준으로 서울 평당 가격이 4억을 넘었어요. 30평대 기준으로. 이게 평당 1,900만 원이 넘었죠.
보통 일반 첫 직장 근로소득자들의 1년치 연봉이에요. 3평만. 그럼 30평을 내가 집을 마련하려면 30년을 이 연봉을 모아야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중간층 지금 평균 소득이 4,600이에요. 근데 실제로 웬만한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봉 5천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연봉 5천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나이가 35 이상 정도 되셔야 경력이 한 7, 8년 이상 넘어가셔야 그 정도 연봉을 받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이제 자녀들도 커가고 돈 들어갈 때도 많고 한데 매번 이 금액을 받아서 385만 원씩 9년간을 저축해야 이 집 한 채를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집 한 채. 어떠세요? 지금 집이 어디 계신가요? 그냥 안양이에요. 안양이었어요. 안양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집값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신용 등급이 좋아서 은행을 이용만 할 수 있다고 했겠지만 만약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기타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균 1금융권 은행 금융 대출이 5%가 넘어서고 있어요. 뭐 요즘 금리가 계속 뭐 동결이다 하지만 대출 금리를 쉽게 은행에서 내리지는 않아요. 뭐 지난달에 대출 금리 동결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대출 금리가 내려갔다는 뉴스를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융주택기금이라는 사이트랑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디딤돌. 올해 이게 처음 이제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뭐 햇살론이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이다,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런 대출 상품들을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 실제로 들어가시면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보시면 주택구입, 주택보증, 뭐 주택연금, 주택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가진 집으로 나라에서 집을 매입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작년까지 지금 오셨는데 혹시 두 분 신혼부부 아직 아니시고 결혼할 예정? 아니요,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 3년 되셨고요. 지금 어떻게 내 집 마련은 아니요, 아직 전세. 아직 정도 계시고 그럼 계획은 있으시죠? 예. 그럼 지금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오래 살지 아니면 좀 더 이따 살지 좀. 좀 이따 예. 살지.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할까요? 좀? 뭐, 현재 추세로는 그렇기는 한데, 도심지에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계속 도시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막, 일본처럼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시세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서울에 그 공급도 지금 부족하고, 수요는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당장 크게 떨어지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 집 마련을 언제쯤 계획하실지 아직 계획은 없으시지만, 언젠간 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실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분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이 넘으실까요? 아니요, 안 넘으실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생애 최초 주택마련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때 조건이 연봉이 부부 합산 7,200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이 연봉이 한 5천 받으시는 분하고 와이프가 한 3천 받아요.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자가 회사를 와이프가 그만두는 경우가 작년에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2.9%짜리 대출 하나 받기 위해서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어요. 올해는 만약 실제로 내가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 7천만 원 조건이, 그리고 만약 과거에 집을 매매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6천만 원. 작년보다 조금 이제 하락을 했어요. 기준이. 보시면 지금
세대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으시죠? 세대주 등록이 돼 있으시고, 직계 비속이나 지금 자녀는 없으시죠? 자녀가 없으시게 되면은,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금리가 지금 연봉이 올라갈수록 6천만 원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자녀가 다자녀 가볼 때는 금리를 이제 할인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부부가 연봉이 이만큼이 넘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요즘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할 때 맞춰서 해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집을 살 때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연봉이 현재 5천만 원이다 계산했을 때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얼마까지일까요? 혹시 여기 DTI 비율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DTI 비율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부채 상환 비율.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연봉이 5천이다. 지금 현재 서울의 DTI 비율이 50%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30%였어요. 30%였는데 박근혜 정부 오면서 50%까지 끌어올렸어요. 왜 끌어올렸을까요? 집 사고 파는 거. 맞습니다. 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DTI 비율이 30%일 때랑 50%일 때랑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연봉이 5천이 되면 1년 동안 내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2,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30%였을 때는 2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LTV 주택을 내가 매입을 했어요.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LTV도 현재 50%까지 상향이 됐어요. 수도권에서는 지방은 60%까지 가능하시고 내가 2억짜리 집을 샀는데 50%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신 거예요. LTV 주택 담보를 인정을 받아서 추가로 50%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런 비율을 만약에 수도권에 사시든 지방에 사시든 경기도도 60%에 해당이 되세요. DTI 비율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부에서 금리 인하 계획이 있어요. 또 정부에서도 금리 인하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금리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진행을 할 때 근로소득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대출 금리 이자 상환금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 1,800만 원 한도죠. 근데 1년에 이자만 1,800만 원을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만약에 3%짜리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 소득공제 1,800만 원 맥시멈을 채우기 위해서는 3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야 이자가 1,800만 원씩 갚아야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이 4,6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대출 금액의 1년의 소득공제 한도가 27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네요. 소득공제로.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변동금리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혼합형 금리, 고정금리 한 5년 정도 하시다가 5년 뒤에 변동금리로 되는 상품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비거치식 상환. 비거치식 상환이 뭔지 아시나요? 비거치식 상환.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환 방식이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이 있죠?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시. 만개 이시 상환이 있고요. 원리금 보증 상환 가능해요.